자, 한 가지 말씀드려볼까요? FOMC 많은 경제방송에서 의미 없다. 어차피 금리 동결이니까. 이런 얘기들 하죠. 맞습니다. 어차피 동결이니까 의미 없어요. 근데 그거는 알고 있어야지. 기준금리는 동결이지만 지금 현재 시장금리는 어떻다? 미국의 국채금리가 4.5를 넘었어. 이거 뭔가요? 기준금리인가요? 시장금리인가요? 고인이슈가 아까 작년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작년 연말이랑 올해 초 공통점이 뭘까? 작년 연말, 올해 초 공통점. 공통점이 뭘까? 달러 강세. 그것도 맞고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 채권 수익률이 높았다는 겁니다. 자, 작년 연말에 어떤 일들이 있었죠? 작년 연말에 우리 한번 복습 한번 해볼게요. 생각해볼게요. 1년 전이니까 이제. 와, 1년 전이네 벌써. 9월달, 작년 9월달에 어떤 일이 있었죠? FTX 사건. 그렇죠. 참, 그래서 이게 운때가 맞은 거야. 우리 코인 시장의 악재는 FTX가 파산되면서 악재가 있었고, 또 금융시장은 제니 옐런 누님이 9월 달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 잘하면 미국 재무부가 채권을 바이백 해줄 수도 있어, 페이백 해줄 수도 있어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시면 1번. 작년 9월. 그리고 작년 9월 달 10월 달에 영국의 연기금이 흔들렸습니다. 리즈 트러스 총리라고 여자분인데 43일인가? 그거만에 퇴임을 당했어요. 영국의 연기금이 흔들렸습니다. 기억하신 분이 없어? 작년인데 1년 전인데 불과? 많이 없으시구나. 작년 10월 달에 달러 강세 미국채 금리 미친 듯이 올라갔었죠. 그러면서 영국이 흔들렸었죠. 연기금들이 흔들린다니까 영국의 막 국민들이 야, 우리는 노후는 끝났다. 유럽인들은 연기금들 노후 때문에 살아갑니다. 노후 때문에. 정부에서 보장해주니까. 근데 그게 끝났대. 진짜 심각한 거지. 그때 왜 그런 일이 있었냐면은 미국의 달러가 강세로 갔고 국채 금리가 올라감에 따라 국채 가격이 빠졌었어. 그러더니 영국의 연기금들이 갖고 있었던 국채 가격이 미손실, 미실현 손실이라 그러죠. 미손실이 나면서 어떻게 됐다? 쭉 빠졌었죠. 그러면서 그 다음 연도 올해 3월 달에 미국의 실리콘밸리, 시그니처 은행, 미국의 리저브 은행들이 어떻게 됐어요? 뱅크런이 났죠. 그때 공통점이 뭐냐면, 물론 달러 강세는 작년 연말부터 시작을 최고점을 피크를 찍었고 올해 연초부터는 살짝 꺾였습니다. 국채 금리가 높았죠. 10년물 국채 금리가. 자,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건지. 자, 10년물 국채 금리가 작년 연말 높았고 올해 초 높았어. 자,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 4.467, 4.5까지 찍었었습니다. 지금 높은가요? 낮은가요? 상대적인 거죠. 작년 연말, 올해 초에 비해도 높은 건가요? 낮은 건가요? 지금 미국 재무부가 채권을 바이백 해준대. 국채를 사준다는 얘기입니다. 요 기사가 지금 나왔어. 내년 초부터 사준다고 합니다. 작년 9월 달에도 제니 옐런 누님이 국채 사줄 수 있어. 채권 매도량 많이 나오면, 페니셀 나오면 사줄 수 있어. 라는 얘기 나옵니다. 자,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재무부가 국채를 바이백 해준다고 기사가 나올 때 시장은 어땠죠? 공통점이 있어. 시장은 어떨 때?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채권이 흔들릴 때, 시장이 불안정할 때, 그때 바이백 얘기가 나오죠. 우리가 지금 재무부 채권 바이백 얘기가 언제 나왔는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국채 금리가 작년도 높았고 올해 초도 높았고 지금도 높아. 근데 작년에 영국이 흔들려서 막 무너지니 많이 그랬었고 올해 초에는 미국 은행들이 뱅크런이 났어. 자, 그러면 이번에는 뭐가 터질까? 뭐가 터져도 이상하지 않다는 겁니다. 코인이슈가 비트코인 가격 요거 올랐네 내렸네 의미 없다고 말씀드렸죠. 26.5? 6? 의미 없습니다. 3600? 3700? 의미 없어요.
우리가 지금 보셔야 될 거 뭐다? 국채금리, 10년물, 달러 인덱스, 달러가 얼마나 강한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얼마나 강한지. 지금 미국 그 한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야, 2차전지 뭐 사야 돼? 에코프로 다음에 뭐 사야 돼? 뭐 사야 돼? 다음 폭등할 테마주 찾고 있어. 그거 찾을 때가 아니라는 말씀 드렸었죠. 환율 보셔야 된다고. 자, 10년물 국채금리가 이렇게 높다는 거는 뭐를 의미하냐면 10년물 국채금리가 올라가면 얘도 같이 올라. 누굴까? 얘에 연동이 되는 게 있어.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올라가면 얘 금리 이자도 올라. 스타님, 모기지 금리. 그렇죠. 미국의 부동산을 살 때 대출받는 모기지 금리가 같이 오릅니다. 10년물 국채 채권 수익률이랑 같이 연동이 되어 있어요. 모기지 금리 오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오른다는 뜻은 미국의 모기지 금리 오른다는 뜻이고 미국의 주택 시장도 좋지 않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또 얘가 오르면 또 뭐가 이상 상태가 나오는지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국채 금리 채권 수익률이 오른다? 반대로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올해 3월 달에 미국의 은행들이 왜 무너졌죠? 올해 3월 달에 미국의 은행들이 무너졌어. 왜 무너졌죠? 뱅크런이 났어. 근데 왜 났을까? 실리콘밸리 이런 애들이 막 위험자산에 투자했나? 자, 국채금리가 올라가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져. 그러면 실리콘밸리나 이런 애들은 안전한 미국 국채를 갖고 있었어. 갖고 있었는데 국채 예를 들어서 500억의 미국 국채를 갖고 있었는데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서 채권 가격이 떨어져. 그게 400억, 300억 떨어지니까 팔지는 않았어도 미실현 손실이 발생을 한 겁니다. 아직 내가 팔지 않았어도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 가격이 떨어졌어. 그러면 보세요. 실리콘밸리에 500억을 맡긴 예금주들, 그 은행에다 돈을 맡겼는데 소문이 나. 실리콘밸리에 300억밖에 없대. 채권 가격 떨어져서. 그러면 무섭지. 내 돈 못 받을까봐. 너도 나도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다른 은행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뱅크런이 나오죠. 요새는 뱅크런도 아니야. 주말 되면은 뭐 아침에 은행 가서 줄 서 있고 아닙니다. 홈뱅크런이죠. 핸드폰 하나로 그냥 다 빼버려. 몇 시간 만에. 자, 그럼 실리콘밸리랑 비슷한 은행들, 미국의 리저브 은행들, 지역 은행들 얘네들도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뱅크런이 났죠. 이해되셨나요? 국채 금리가 높아지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얘네들이 이제 갖고 있는 것들 실리콘밸리뿐만 아니라 채권이 안전한 미국 국채인데도 다 미실현 손실 나. 올해 상반기에 미국 은행들 미실현 손실만 806조 원이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미 국채 금리가. 금리가 올라감에 따라서. 이것만 문제일까?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게 뭐냐면, 자, 이렇게 보이죠? 자,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71%, 64% 이게 순서가 뭐냐면, 미국의 리저브 은행들, 지역 은행들이 그 CR이라고, 뭐 산업용, 사무용, 뭐 소매용, 다세대 주택, 호텔, 모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업용 부동산, 여기에 투자를 많이 한 비중입니다. 미국의 지역 은행들. 이런 은행들 지금 조만간 이제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올해 3월 달에 상업용 부동산 위험하다 나왔었죠. 우리 다 배웠었고. 이거 다시 기사화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내가 지금 미국에 있다. 근데 지역 은행들 여기에 뭐 예금을 넣고 있다. 물론 예금은 받을 겁니다. 근데 얘네 주식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뭐 얘네 채권, 은행채를 갖고 있다. 생각 한번 해보셔야 돼요. 예금은 괜찮습니다. 아마 해줄 거예요. 예금도 찜찜하지. 이런 애들 싹 다 무너집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만큼 위험한 거예요, 지금. 채권 바이백이 언제 나오는지 그것만 우리가 조금 느낌만 오더라도 아, 지금이 어떤 상태구나. 내가 왜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되고 코인 이슈가 그렇게 현금 갖고 있으라고 했는데 이렇게 기회가 주어지는구나. 오실 겁니다. 느낌이 오실 거예요. 지금 뭐 무슨 알트코인 무슨 뭐 폭등할 주식 찾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자, 한 가지 말씀 드려볼까요? FOMC 많은 경제방송에서 의미 없다. 어차피 금리 동결이니까 이런 얘기들 하죠. 맞습니다. 어차피 동결이니까 의미 없어요. 근데 그거는 알고 있어야지. 기준금리는 동결이지만 지금 현재 시장금리는 어떻다? 미국의 국채금리가 4.5를 넘었어. 이거 뭔가요? 기준금리인가요? 시장금리인가요? 시장금리입니다. 시장금리예요. 미국의 경제지표가 좋고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우리 금리 인하 안 할 거예요, 인상 더 할 거예요 라고 하면
기준금리는 그대로지만 시장금리는 올라. 시장금리가 오른다는 거는 채권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되는 금리가 오른다는 뜻이고, 미국의 시장금리가 오른다는 거는 다른 신흥국들 시장금리도 오른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FOMC에서 제롬 파월 연준이 어떤 얘기를 하고 전도표가 어떻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시장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미국에 있는 은행들도 시장금리의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콜금리부터 시작해서 이것저것 다 금리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영레포 금리든 레포 금리든 우리 다 싹 다 배웠던 것들. 그래서 지금 기분 좋게 막 뭐 무조건 상승한다, 폭등한다, 그렇게 바라봐야 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 연말, 올해 상반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게 샥이 올 건지, 그런 것도 우리가 대비하면서 주식이나 코인 투자하셔야 되겠죠.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well, that don't make it better.